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워런 버핏이 말한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결국 이제 신중한 매매를 하라는 소리인데, 저도 강의를 하면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 뭐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투자 수익을 준 종목의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간 홀딩 했어야지 정말 큰 투자 수익을 거두거든요. 물론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종목은 이제 대부분 어떤 세력에 의해서 수급해서 올린 거니까 돈을 벌더라도 어느 순간에 한번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고, 어찌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이제 법빗이나 대가들 보면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결국 기업 실적을 보고 투자해라. 그래야지 이제 큰 실수를 안 하고, 큰 실수 안 하면서 꾸준히 벌면 결국 자산 가치가 뭐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줄진 않겠죠.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방법을 쓰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데, 평생 수급만 투자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적합한 종목. 물론 가능하면 매수한 이후에 엄청난 큰 폭락이 없어야 되겠죠. 큰 폭락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가 많이 하락한다는 소리인데, 물론 장이 안 좋으면 큰 폭락을 해요. 근데 이제 장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장이 안 좋은 것과 무관하게 큰 폭락은 한 가지예요. 보통 매출은 큰 하락이에요. 매출 큰 하락일 경우에 주가 진짜 큰 폭락을 해요. 아니면 주가가 너무 올라가든지 주가가 과도하게 상상 경고죠. 그래서 만약 아프리카 TV를 갖고 있다고 쳐도, 만약에 2017년도에 매수한 이후에 2021년도 꼭지점에서 매도 치면 1000%거든요. 그때는 진짜 매도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뭐 몇 분일 통을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너무 매도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매도 사유가 있다 있잖아요. 매도 사유. 그 중에 하나가, 과하게 주가 올라가면 매도 쳐야 돼요. 솔직히. 몇 년 동안 주가 올라갈 그런 동력을 한 번에 올리는 거니까 매도 쳐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건데,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은근슬쩍 올라가는데 정말 꾸준히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예 애초에 이제 몇 가지 좀 다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버는 기업은 지금은 아예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안 버는 기업은 기다리는 와중에 괴로워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을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게 참 딜레마인데, 아니면 매수한 이후에 일정 기간 홀딩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입이 없다. 그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어떻게 하란 말을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그 기간 동안이 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같이 투자는 소수니까, 소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소수예요. 소수, 항상 뭐 대화들 책 보면 항상 같이 투자는 소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제 유튜브도 가치 투자를 위주로 얘기하죠. 물론 이제 뭐 주가가 실제로 좋아진다 계속 올라간 거 아니니까, 이제 최대한 주식 투자 대가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 마인드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차피 제 유튜브를 많이 듣진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스무 번 매수한다, 평생 동안. 그러면 살 종목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도 언급할 종목이 있는데, 이제 그 종목 말고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개수적으로 보는 종목이 있긴 하죠. 모든 종목을 말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약간 그게 좀 좋지 않아요. 신비감이 있어야죠. 신비감이. 좀 농담이고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간 지켜본 종목도 있고, 제가 저 방송을 들으시든지 제 수강생들 대부분 제 상황이라든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뭐 개인 투자자 지금 13년 차, 전업 투자 13년 차 됐지만, 이걸로만은 끝을 본다는 건 인생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 실력이 쌓여야 되니까 그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요. 계속. 물론 이제 제 소망이 그렇고 뭐 회사를 못 차리고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뜻이 있어야지 이제 길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은 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이제 수분 어떤 문구를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문구 보니까 수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매수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인드를 하는 건데, 실제 보면 버핏도 보면 물론 잘 자란 투자할 수도 있겠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보면 큰 투자로 수익 내는 거 많아요. 근데 작은 투자는 또 작은 투자는 실수도 많이 해요. 작은 투자는. 근데 큰 투자가 워낙 수익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좋은 거지, 실수도 많죠.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 여러분 만나면 했던 좋은 말들은 저도 다 실행을 못해요. 못하는 게 있고, 대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한 자기가 지킬 건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면, 20번 투자할 거면 20번 밖에 투자 못한다면 이 종목 살 건가, 이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 리스트를 제가 최근에 이제 IT 반도체 달려버렸잖아요. 반도체를. 그래 보니까 종목이 정말 단출했어요. 단출해졌고,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 너무 올라간 종목을 제가 매수 못하니까 JYP를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JYP를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재 시점이나 올해 들어와서 한번 매수하면 몇 년 홀딩해서 수익이 적지 않을 종목, 이게 탐나는 매력적인 종목을 사야 됐죠. 그런 종목이면 이 종목 살 건가, 이런 고민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좀 안 버는 기업도 사고 이랬지만, 앞으로는 거의 안 버는 기업. 잘 버지 못한 기업은 아예 안 살 거예요, 아마. 잘 버는 기업 중에서만 살 거예요. 잘 버는 기업 중에서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희 시청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저희 시청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좋아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또 그 이야기 말고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계속 주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중요한 건가, 내가 볼 때는 주식 투자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모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해서 일정에 홀딩하는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잡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꽂힌 점이 그거예요. 어떤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다 말이죠. 근데 어떤 종목은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홀딩.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 떨어져요. 그러면 추가 매수. 이런 상황은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기 모임 있잖아요. 정기 모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샀던 종목 올라온 종목 이제 홀딩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말했던 종목이 떨어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크게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와닿으면 하는 거고 와닿지 않으면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게 있어요. 공포감이 팽배할 때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고 평상시는 자제하고 공포감이 있을 때만 물론 주식시장 장 자체가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지 않는데 개별 종목이 장이 좋을 때도 막 폭락할 수도 있고 장이 안 좋을 때도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개별 장은 자기가 컨트롤 못하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근데 지금은 장이 폭락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까봐 올라갈까봐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또 주가가 뭐 몇 개월 전보다 더 떨어진 종목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매수를 하되 매수한 이게 홀딩할 수 있다. 올라가면 홀딩할 종목을 사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종목만 사야 돼요. 그리고 공포감이 팽배할 때만 사야 되고, 장이 안 좋으면 뭐 주가 폭락하고 공포감이 쉽죠. 근데 그가 별도로 개별 종목도 이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물론 안 좋겠지만 장이 좋더라도 개별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제 실적에 기반하니까 개별 종목도 실제 안 좋으면 이 장이 안 좋을 때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종목 중에 이제 정말 싼 종목 있잖아요. 싼 종목. 실적 멀쩡한데 싼 종목. 그 종목 매수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지금 거의 가장 중요한 걸 거의 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 책 읽고 나름 고민했는데 저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결국 이것만 잘하면 그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재무제표 이야기를 하니까 정성적 분석, 질적 분석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적 분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던 종목들은 초창기에 기업 보고서를 아예 보고 얘기했어요. 이 종목 어떻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말 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잖아요. 워렌 버핏 실전 주식사. 여기 보면 일반적인 종목, 업종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분하고 안 읽은 책은 읽는 분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하는 방식인 일일이 개별 종목, 업종마다 다 분석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물론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죠. 그래서 대가들 그 이야기 포함해서 저만 하는 방식을 약간 얘기한다면 저는 그러죠. 질적으로 좋은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실수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요. 제가 이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폭락은 이제 제가 매도를 못하죠. 금액이 크니까. 폭락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졌어요. 마이너스 금액이. 그래서 매도 못한데 결국 이 종목은 매출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 그래서 비싸게 산 건 아니거든요. 싸게 샀는데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때려버리더라고. 결국 매출 하락이에요. 결국 이게
경제적 해자가 없었던 거죠. 이전에 수익성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 미래의 이 경쟁 우위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안 봤단 말이죠. 즉 경제 해자를 고려 안 했어요. 결국 경제 해자가 있는 종목이라면 쉽지 않게 뭐 매출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나 현재는 재무제표로 족한데 미래 부분은 경제 해자를 보자. 근데 기관들은 경제 해자를 애초에 논하지 않고 당장 수익이 좋으면 그 종목 사자. 남이 올린 종목도 비싼 가격으로 사서 더 비싸게 팔자 이런 마인드고 이제 경제 해자 개념은 과거 현재 좋은 종목에 한정해서 미래 어떨지 모르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과거와 현재 좋은 거 보면 5가지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에 부합한다. 그럼 미래에도 수익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브랜드라든지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이런 거죠. 효율적 규모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다음 원가 우위라든지. 이게 이런 게 이제 경제 해자라서.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 경제 책이 2권 있잖아요. 2권. 작은 책, 큰 책. 저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읽고 이거 강의까지 버전이 2가지예요. PC 버전도 있고 온라인 버전, 그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상황이 아니고 제가 이제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니까 왜 질적 분석을 안 할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기본이니까. 대신 이제 그 질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수치화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경제 해자할 책을 읽었잖아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은 경제가 해야 있으면 수치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기관들이. 근데 수치화가 안 돼. 아니 수치화 제대로 지속성이 약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속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은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엄청나게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환장하죠. 아니 환장한다. 죄송합니다. 미치죠, 솔직히. 근데 저라면 얼마 전에 샀을 거냐? 안 사죠, 그냥. 이게 그 선택 문제잖아요.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뭐랄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잃는 투자 싫은 거예요. 싫고 그냥 비쌀 때 그냥 안 사면서 그냥 지옥을 경험 안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한 거죠, 그것도. 비싼 게 더 비싸게 될 수 있는 게 주식판이에요. 근데 그걸 난 그래도 좋다 이러면 사는 거고, 저는 비싼 것으로 더 비싸게 올라간 걸 아는데 그래서 이제 지옥도 경험하니까 나는 그 경험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연 투자 20-30%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 아예 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 문제일 수 있죠. 나 리스크 많더라도 돈 많이 오고 싶다. 나는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은 거니까. 선택물이라서 누구한테 강요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것은 제가 이제 경제적 해자 강의를 안 하는데 왜냐면 너무 기니까 안 하죠. 이제 제 유튜브에 이 강의가 있어요. PC용도 있고 모바일용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책을 읽으면 좋겠죠. 작은 책도 있고 큰 책이 있는데 작은 책은 옛날 버전, 큰 책은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몇 년 된 거죠. 이 둘 중에 한 권에 한데 읽고 대충 큰 책인 게 더 낫죠. 최신 버전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의를 제가 듣든지 제 수강생들은 교재에 있어요. 26장짜리 교재가 있으니까 이 교재 가지고 PC 버전이나 뭘 버전 꼭 들으세요.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에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건가 유무를 판단하시고, 경제는 뭐예요?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과거 현재 잘 보는데 미래 잘 보는가 보는 거지, 안 보는 기업이 잘 본가 이런 거 감안 안 해요. 물론 안 보는 기업이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날아가요. 에코프로 BN처럼. 문제는 얘가 오버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있냐? 지속 가능성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얘는 을이에요. 얘네들은. 을기업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 재무제표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금이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률 낮고. 근데 문제 주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장하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 저도 환장하죠. 환장하지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에코프로 엄청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뭐라 할 건 아닌데, 아 주식이 판이 어떻게 됐든 결국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인생관과 뭐 결부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대가들을 뒤안기를 갖고 싶어요. 그냥 큰 수익을 안 벌어도 잃지 않으면서 그냥, 물론 물릴 수 있죠. 그래도 몇 년 뒤에는 뭐 싸게 샀으니까 다시 이제 풀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에코프로 BM이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 맞는데 돈 안 들어오잖아요. 현금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문제. 인생관처럼 주식 투자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건 아니고 그런 거죠. 오늘 이야기를 잠깐 다시 얘기하면, 평생 수무만 투자한다면 함부로 안 하겠죠. 아무 종목에서 사지 않겠죠. 그래서 그 생각 해보시고 수무 투자처를 찾는 노력을 해야죠. 찾는 노력. 제가 지금 요즘에 종목이 단추했으니까 그 종목을 지금 찾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공포감이 팽배했을 때만 매수하자. 물론 이제 초창기 평생에 조금 매수했나, 팽배할 때 많이 매수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또 뭐죠? 어떤 걸 매수했어요.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말고, 이 매수했는데 실적을 저는 이제 감안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편한 투자 하기 위해서 기관처럼 감안하는 건 뭐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 못해요. 미래실적 계속 알려 노력을 해서 사서 먹겠다, 나쁜 게 아니죠. 저는 그냥 그게 싫으니까 그냥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 문제니까요. 그래서 매수했는데 과거, 현재 경제 해자를 감안했는데 괜찮아. 매출 하락이 없어. 매출 하락이 있는 종목은 H에 매출 안 하니까, 경제가 없는 종목은 매출 하락이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매출 하락도 없고 경제가 있어 보여. 물론 너무 저수종이다, 너무 현금이 많든지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샀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그냥 홀딩하고, 시적 안 좋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때만 매수하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저시총은 좀 다른 문제인데, 저시총은 경제 해자가 없을 수가 많아요. 그럼 제가 매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저시총도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경제 해자가 없어. 그럼 저를 뭘 보겠어요? 현금 자산을 보겠죠. 이 저시총은 현금 자산은 감안하면 매출 떨어져도 실적 떨어져도 자산 가치 대비 이 시총이 적으니까 사겠죠. 저시총은 특히. 그래서 저시총목은 돈이 없으면 아예 매수를 안 해요.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앞으로는 금요일만 할 거예요. 금요일만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일에 시간이 나든지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고 나와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벌써 주말 됐는데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진짜 50대 되면요 50km로 달린대요. 시간이. 틀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0일 뒤에 이사 가는데요. 이사 가게 되면 제가 조금 방이 넓어지는데, 그쪽에서는 좀 제 얼굴 들인 의미고 제가 유튜브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좀 협소해서 좀 그렇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